아라비안 나이트. 왕의 아들 세 탁갈슨과 바그다드의 다섯 아가씨 이야기. 거짓말을 했다 가슴에 채찍을 맞은 아민느. 아라비안 나이트 지난 이야기. 바그다드의 짐꾼과 3명의 애꾸는 탁발승 및 왕과 대제상 이르는 우연한 기회에 조 베이드 등 천하절색 미녀 3사람이 사는 집에 와서 그녀들과 잔치를 벌이는데 잔치가 끝나가자 그녀들은 기이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조 베이드가 검은 개를 채찍으로 때리다 포옹을 하자 약속을 어겨 그녀에게 사연을 묻고 분노한 조 베이드는 흑인 노예들을 시켜 그들을 죽이려 하는데 자신들의 사정을 털어놓으면 풀어주겠다고 하자 탁발승부터 말을 합니다. 새 탁발승은 자신들이 애꾸가 된 너무 놀랍고 기막한 이야기들을 털어놓고 조 베이드는 이들에게 집에서 나가도 좋다고 해서 술탄 일행과 함께 나오는데 다음날 술탄은 조 베이드를 불러 그녀의 사연을 말하라고 합니다. 조 베이드는 자신의 두 친언니와 배를 타고 하느님의 심판을 받은 궁전에 갔다 그녀들에 의해 바닷속에 던져지고 그녀들은 요정에 의해 검은 개가 되어 그녀에게 매일 매를 맞게 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민느도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과부가 된 그녀의 어머니는 따로 집을 얻어 두 자매와 함께 살다 그녀 몫의 유산을 지참금으로 해서 도시의 가장 부유한 상속인 중에 하나에게 시집 보냈습니다. 그러나 한 해가 지나기도 전에 과부가 되었고 9만 세켕에 달하는 남편의 유산을 소유하게 되었는데 초상 기간이 끝나자 화려한 의상을 10벌이나 사서 입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 혼자 집에서 가사일을 할 때 어떤 노파가 찾아와 자기에게 애비 없는 딸이 하나 있는데 오늘 올리는 결혼식에 참석할 사람이 없어 그녀에게 참석을 해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불쌍한 노파가 눈물을 흘리며 사정하자 그녀는 동점심에 그러기로 하는데 아민느는 가장 마음에 드는 옷을 입고 보석 등으로 치장한 후 노파를 따라 어두워지는 길을 나서 어느 집 앞에 도달했습니다. 노파가 문을 두드리자 문이 열렸고 아름다운 젊은 부인이 다가와 아민느를 안은 후 자단 위 옆자리에 앉게 한 후 사실 오늘 밤에 초대한 것은 자신의 남동생이 그녀에게 반해 그 뜻을 전하고자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난 이후 아민느는 제가 할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괜찮은 사람이라니 얼굴만 붉힌 채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것을 승낙의 뜻으로 받아들인 부인이 손뼉을 치자 한 청년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당당한 풍모의 매력이 넘치는 너무 멋진 남자다. 아민느는 뜻밖의 행운을 잡은 기분으로 그와 대화를 나누는 동안 그가 그의 누나 얘기보다도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녀가 마음에 들어하는 것을 본 누이가 손뼉을 치자 카드가 들어와 결혼 계약서를 작성해 서명했고 데려온 4명의 증인에게도 서명하게 했는데 새 남편이 그녀에게 요구한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자신 외에는 어떤 남자도 보지 않고 말하지도 않는다는 것으로 이렇게 결혼 계약이 맺어져 한 달이 지났을 때 아민느는 천을 구입하러 외출한다고 남편의 허락을 받고 노파와 두 여종을 거느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상점들이 늘어선 거리에 들어서자 노파가 자기가 알고 있는 젊은 포목상에게 데려다 주겠다고 해서 이끄는 대로 따라가 잘생긴 젊은 포목상의 가게에 들어가 노파를 통해 비단을 보여달라고 말했습니다. 노파는 직접 말하면 어떻겠느냐고 했지만 그녀는 결혼 조건 중 하나가 남편 이외의 어떤 남자에게도 말하지 않는 것이라 위반할 수 없다고 했고 여러 천을 보았는데 그 중에 몹시 마음에 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노파를 시켜 가격을 묻자 그는 노파에게 억만금을 줘도 팔지 않는 물건이지만 그녀 볼에 입맞추는 것을 허락하면 선물로 주겠다고 했는데 그녀는 무례하다고 했지만 노파는 그녀에게 응하라고 설득했습니다. 포목상이 요구하는 것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반박하는 노파의 말에 그 천이 너무 탐이 났던 그녀는 결국 충고를 따라 사람들이 못 보게 여종들에게 상점 입구를 막아서게 한 후 너울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포목상 청년은 볼에 입을 맞추는 대신 피가 날 정도로 꽉 깨물어 버려 너무 아프고 놀란 나머지 그녀는 그대로 기절해 버렸고 그동안 그 청년은 가게 문을 닫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얼마 후 정신을 차리니 그녀의 볼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후유증으로 힘이 없어 걸을 수조차 없었는데 겨우 집에 도착했지만 방에 들어서는 순간 다시 실신해 버렸고 노파는 약을 발라 주었습니다. 밤이 되자 남편이 들어와 아민느가 너울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을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아민느는 두통이 있을 뿐이라고 대답했지만 그는 촛불을 가져와 볼에 상처가 있는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거짓말을 일삼는 성격은 아니지만 솔직하게 고백할 용기가 나지 않아 비단을 사러 가다 골목길에서 머리에 땔감을 잔뜩 인 짐꾼을 마주쳐
막대기에 얼굴을 긁힌 것이며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고 불러댔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자 남편이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내일 포도대장을 시켜 이 깡패 같은 짐꾼 놈들을 모조리 잡아다 교수형에 처해 버리겠다고 하자 그녀는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게 될까 겁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런 엄청나게 부당한 일이 벌어지면 제 마음이 몹시 언짢을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말아주세요. 저로 인해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저는 용서받지 못할 연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솔직히 말하란 말이요. 그가 자신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라고 다그치자 이번엔 나귀를 탄 빗자루 장사치에 부주의한 실수로 상처가 생겼다고 둘러댔고 남편은 내일 자파르에게 달려가 이 무엄한 짓을 알려야겠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빗자루 장사꾼 놈들을 모조리 죽일 것이라고 하자 아민네는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애원하며 현기증이 일어 땅에 넘어진 것이라고 했는데 남편은 거짓말을 듣는 것도 한계가 있다며 종들을 불렀습니다. 당장 인연을 침대에서 끌어내 방 한가운데 눕혀 놓아라. 한 사람이 머리를 다른 한 사람이 다리를 붙잡고 있자 남편은 세 번째 종에게 가서 칼을 가져오라고 말했고 칼을 가져오자 그녀의 몸을 두 토막을 내어 티그리스 강의 물고기 밥으로 던져주라고 했습니다. 칼을 든 종이 머뭇거리자 그는 왜 꿈을 대냐고 했고 종이 아민느에게 부인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렀습니다. 죽기 전에 뭔가 원하시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민느는 한마디만 하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그 청은 허락되었는데 아민느는 머리를 들어 올리고 애절한 눈으로 남편을 올려다보며 하소연했지만 남편은 꿈쩍도 않고 다시 그녀를 질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애원을 했지만 그는 들은 척도 않고 종에게 의무를 이행하라고 명령했는데 이때 과거 남편의 유모였던 노파가 뛰어들어와 그의 발밑에 몸을 던지고 자기 얼굴을 봐서라도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녀가 눈물을 흘리며 너무 간곡하게 말하자 마음이 크게 움직인 남편은 유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숨만은 살려주는 대신에 평생 자기 죄를 기억할 수 있게 흔적을 남겨놓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종은 그의 명에 따라 아민느를 매질하기 시작했는데 회초리를 있는 힘껏 휘두를 때마다 옆구리와 가슴에서 떨어져 나온 살점들이 사방에 튀었고 결국 그녀는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종들을 시켜 그녀를 어떤 집으로 옮기게 했고 노파가 따라와 정성껏 간호해 주었는데 그렇게 넉 달간 병상을 지켜 회복하긴 했지만 그 흉터들은 영영 남게 되었습니다. 아민느는 걸을 수 있는 상태가 되자 첫 번째 남편에게서 물려받은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두 번째 남편이 집을 허물어 버린 것도 성이 안 차 거리 전체를 밀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 짓을 해놓은 장본인은 몸을 숨겨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는데 알아도 그가 한 짓은 절대적인 권력에서 나온 것이라 불평할 수 없어 모든 것을 빼앗긴 아민느는 언니 조베이드에게 찾아갔습니다. 서러운 사연을 이야기해 주었고 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따뜻하게 맞아주며 이 불행을 참고 견뎌내라고 격려해 주었고 두 언니들의 시샘으로 젊은 왕자를 잃게 된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또 어떻게 그녀들이 암캐로 변하게 되었는지도 설명해준 언니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언니 집에 와서 살던 막내 사피와도 만나게 해줘 그녀들은 평온한 생활을 시작한 지 오래되었다고 했습니다. 칼리프는 궁금증이 풀려 몹시 만족했고 모든 이야기들이 너무 기막히다고 사람들 앞에서 고백했는데 새 탑달승에게는 자신의 위대하고 너그러운 성총을 새 여인에게는 자신의 선한 성운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상의 입을 빌리지 않고 직접 조베이드에게 너무 가혹한 형벌을 부과한 그 요정이 자신의 거처를 말해주거나 언젠가 부인을 다시 만나 암캐들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겠다고 약속한 일은 없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조베이드는 요정이 머리카락 한 꾸러미를 건네주면서 언제든 자기를 보고 싶으면 이 머리카락 중 두 가닥을 뽑아 불에 태우면 자기 앞에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항상 자신의 몸에 지니고 다니는 머리카락 꾸러미를 꺼내 칼리프에게 보여주자 칼리프는 요정을 여기 오게 하자고 했고 조베이드가 동의하자 불이 대령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위에 머리 꾸러미 전체를 올려놓았고 곧 궁전이 뒤흔들리더니 요정이 화려한 옷차림의 피부인 모습으로 나타나 태아가 원한다면 그들을 원래 모습으로 되돌려 놓겠다고 했습니다. 칼리프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면서 이번엔 요정에게 아민느에게 그토록 가혹한 짓을 하고도 모자라 그녀의 재산을 몽땅 빼앗아 버린 자가 누구인지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요정은 우선 칼리프의 뜻대로 두 암캐를 원래 상태로 되돌려놓고 부인의 흉터를 치료해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는 것처럼 해놓은 후에
이렇게 폭행을 가한 자의 이름을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칼리프는 조베이드의 집에 사람을 보내 두 암캐를 데려오게 했는데 개들이 도착하자 요정은 물을 가득 담은 잔을 받아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중얼하더니 아민느와 두 암캐 위에 물을 뿌렸습니다. 그러자 개들은 뛰어난 미모의 두 여인으로 변했고 아민느의 흉터도 말끔히 사라졌는데 그런 후 요정은 칼리프에게 그 미지의 남편은 칼리프의 장남인 아민 왕자라고 말했습니다. 말을 마친 요정은 칼리프에게 인사를 하고 사라져 버렸고 자신을 통해 이루어진 이 모든 변화에 놀라움과 만족을 느낀 이 군주는 이제 영원히 그의 이름을 떨치게 할 일들을 했습니다. 아들 아민 왕자를 불러 그의 비밀 결혼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하고 아민느의 뺨에 났던 상처의 원인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자 왕자는 부왕의 분부가 떨어지기도 전에 당장 그녀를 다시 아내로 받아들였습니다. 또 칼리프는 조베이드를 황후로 삼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나머지 세 자매를 왕자들인 세 탁갈승에게 아내로 추천했는데 그들은 모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칼리프는 그들에게 바그다드 도성 안에 있는 훌륭한 궁전을 하나씩 하사하고 제국을 다스리는 중요한 직책을 맡겨 어전 회의에 참석하는 중신으로 삼았습니다. 이어 증인들과 함께 불려온 바그다드의 최고 카디가 각상의 결혼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믿기지 않는 불행을 겪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준 칼리프에게 칭송과 축복이 쏟아진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었습니다. 아라비안 나이트, 바다사 나이 신드바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